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LAFC가 올해 10개의 명장면을 발표한 가운데 손흥민은 LAFC와의 역사적인 계약을 시작으로 25골을 합작한 부안가와의 콤비 플레이와 혼자 2골을 몰아친 밴쿠버와의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맹활약까지 10개 가운데 3개의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베테랑 수비수 미드필더 정우영이 SNS를 통해 구단과 결별 소식을 전했고, 이정효 감독이 새롭게 맡은 수원 삼성은 홍정우의 영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2026년 3월에 열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회 2연패를 놀리는 일본 야구 대표팀이 오타니 쇼헤이를 포함한 8명의 1차 확정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오타니와 기쿠치 유세이, 마스이 유키 등 메이저리거들과 이토 히로미, 오타 다이세이 등 일본 프로야구 소속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전설 지네딘 지단의 아들 루카 지단이 알제리 대표팀의 일원으로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 중인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프랑스가 아닌 알제리 축구대표팀을 선택한 이유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꼽았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 감독과 알제리 축구협회장이 연락을 줬을 때부터 내 나라를 대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며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 기뻐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샌안토니오가 29득점, 4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한 디에런 팍스의 활약 속에 오클라호마 시티에 117대 102로 승리했습니다. 웬바냐마는 단 26분만 뛰면서도 19득점, 11리바운드, 2어시스트로 샌안토니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의 56득점 활약 속에 미네소타의 끈질긴 추격을 잠재우고 142대 138로 승리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월간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서우정 기자야 따님과 즐겁게 보냈을 것 같고. 네, 4살 배기 딸과 뭐 최근에 인근에 새로 개장한 쇼핑몰에 갔는데 굉장히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 거를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이 정말 광분한 그런 네. 분위기를 내면서 즐겁게 놀고 왔습니다. 뭐 아이한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눈이 돌아가죠. 아이들이 진짜. 진짜 예. 그 표현이 맞습니다.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추위를 제가 많이 타서 네. 아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밖에 나갈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24일 날 들어갔다 26일 날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안에서 그냥 귤 까먹고 넷플릭스 보고 좀 심심하게 보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까 네. 두 분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 기자들에게 선물이었을까요? 일폭탄이었을까요? 감독 관련 오피셜 6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이어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네, 폭풍의 감독 이동이 벌어졌던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작년 겨울에 K리그 1, 2를 합쳐서 감독 교체가 총 6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하루에만 무려 6팀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다는 공식 발표를 해가지고 축구계가 굉장히 들썩였고, 네. 이번 겨울 K리그 1, 2를 합쳐서 뭐 K리그 폐막 직전에 선임된 천안 박진석 감독과 안산 최무식 감독까지 포함해서 지금 12명의 감독이 새롭게 선임됐거든요. 대단한 그러니까요. 이동입니다.
K리그 1이나 K리그 2 하나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올해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26팀이었는데 사실상 절반이 지금 감독이 그렇죠. 바뀐 셈이죠.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으로 간다라는 사실은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막 크게 놀랍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눈길을 모은 소식이긴 했어요. 네, 일단 수원 삼성 팬이었으면은 정말 기다렸을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그 소식이 마침 구단이 잘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처럼 나왔고요. 이정효 감독을 이제 선임하는 발표를 수원 삼성이 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철학, 뭐 승격, 그다음 뭐 재건하고 선수들도 또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리그 발전에도 뭐 도움이 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쏟아냈는데. 일반 감독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정효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최고의 주인공 같은 소식이었고 그 주인공 같은 감독을 수원 삼성이 잘 거머쥐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정효 감독이 수원 삼성과 계약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마도 서우정 기자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사를 얘기 드리면은 지난 여름에 이제 수원이 첫 번째 접촉을 해왔지만 당시에는 이정효 감독이 광주 소속이었고 이미 J리그 쪽에서도 오퍼가 와 있었지만 이정효 감독이 시즌 중에는 어떤 의사도 전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끊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수원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제주에게 1, 2차전 모두 내주면서 2026년도 K리그 2에서 보내는 상황이 되자 수원 구단의 대표이사인 강우영 제일기획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정효 감독 영입전에 나섰고요. 그야말로 뭐 이정효 감독에게 국내 프로스포츠 최고 대우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사단 이정효 감독 포함한 12명의 스태프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선수단 구성에서의 전권을 감독에게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울산 HD도 이정효 감독에게 막바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나 네. 워낙 이 수원 구단이 보여줬던 진정성, 간절함 이런 것들이 이정효 감독에게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은 울산행을 선택하지 않고 수원행을 택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정효 감독의 선임 오피셜이 뜨기 전부터 그 이제 수원 삼성 선수들 방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거 이정효 감독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바라봤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선수가 떠난다는 오피셜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만 보면 12명 가량이 네. 이제 수원 삼성을 떠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팀이 될 거라는 뜻이고요. 좀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영국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조금씩 선수 영입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조금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떠난 사람과 이제 또 계속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앞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원 삼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뭐 얼핏이나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외국인 선수 2명 세라핀과 레오가 떠났고요. 거기다 이기재, 최영준, 김민우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빠졌습니다. 이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신분이었기 때문에 원소속팀이 울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전 포지션에 걸쳐가지고 지금 선수들 교체가 단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런 축구 볼 소유보다는 움직임에 집중을 하고 굉장히 수직적인 포지셔닝 게임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정효 감독인데 그런 어떤 자신의 게임 모델에 적합한 선수들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수원이 영입할 선수들의 면면에 상당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정효 감독이 그 혹시나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여쭤보면은 이정효 감독이 데려오려고 하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라고 이제 얘기가 도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제가 들은 거는 일단 미드필더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쏠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중에서 특히 젊은 공격형 미드필더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름이 오르내린 선수는 있고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이정효 감독의 페르소나가 되기 위해 중원의 좀 핵심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이정효 감독이 원칙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 FC와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광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광주가 이제 여름까지는 선수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을 지켜가면서 지금 다음 시즌 전반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주하고 계약이 종료된 선수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광주와 계약이 묶여 있는 선수에 대해서 이정효 감독이 아마 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도상.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약간 사담입니다만 그 야구계 관계자분께서 축구를 전혀 모르는 축구 감독은 계약 기간이 남아도 타 팀으로 이적이 가능한가요? 프로야구에서는 팀에서 팀으로 옮길 경우는 감독의 경우에 지금 프로야구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해지를 위한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근데 이정효 감독은 이제 2년 전 광주와 재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러니까 연봉적인 부분에서 이제 광주가 이정효 감독의 어떤 전반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율을 하다가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낸 아이디어가 그렇다면은 일정 조건이 달성이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는 옵션을 넣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광주가 받아들였고요. 그 조건이 이제 이번 수원 삼성 이적 당시에 발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면 특약이죠. 네. 특약 조건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두 분께서 예상하는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 어떤 색깔을 띌 거라고 보세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 왔던 그 22년 그때 어떻게 시작했나를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때보다 자금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겠지만 뭐 답안지를 찾아가는 방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때 이 선수들이 그다지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있던 선수들이 뭐 이희균, 뭐 이순민, 정호연, 이건희, 엄지성, 허율 이렇게 지금은 이름만 대는 누구나 아는 K리그 혹은 유럽에 있는 선수들인데 이것처럼 젊은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렇게 성장시키고자 할 것 같고 그런 기조가 이번 이적 시장에 다 끝나고 나면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서 보낸 4년 동안 매년 전술이 달랐습니다. 부임 첫 해에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3백에 기반한 축구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계속 변화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매년 사실 전술을 갈아엎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휴식기 동안에 유럽에 가가지고 아이디어도 얻어서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자신의 사단들과 함께 빠르게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원에서 어떤 색깔의 전술을 펼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특히 1차 전지훈련 때는 연습 경기 없이 철저히 팀만으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네네. 아마 언론에도 거의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 1에서 현재 가장 유명하고 또 성공한 감독이 K리그 2로 간다는 결정도 그렇고요. 또 이제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힘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구단 체제의 이정효 감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2026년에 잘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승격을 이룬 감독인데 그렇죠. 이미 지금도 대단하고 되게 저명한 감독이지만 2부 리그에서 또 한 번 승격을 이룬다면은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레전드 반열에 도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수원 삼성이 워낙 압박을 많이 받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독이 든 성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수원 삼성이 주는 그 압박감을 이정효 감독이 잘 견뎌낼지도 궁금한 포인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정효 감독을 향한 세상의 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기대감을 넘어서는 결과를 내야 될 텐데 과연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내년에 좀 수원 삼성을 지켜보는 볼거리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수원 삼성 팬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려진 선물이 아닐까?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죠?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제주에게 1, 2차전 모두 패하면서 거기다 제주 팬들이 걸개까지 걸었죠. 수원 삼수라는 네. 영문에서 뒤에 NG를 빼가지고 수원이 3년 연속 K리그2에 머무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걸개를 걸었는데 이정효 감독이 오면서 그런 어떤 많은 상대들의 조롱이 일거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그 K리그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또 이제 수원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단순히 목표가 이제는 승격이 아니라 K리그 1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정상에 서는 것까지 꿈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수원 팬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오늘 전북 현대와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홍정호 선수가 이정효 감독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고 지금 수원 삼성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정말 수원 팬들이 이정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K리그2가 더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재미있는 내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수원을 연고로 하는 또 한 팀 수원FC가 K리그2로 가면서 수원 더비가 큰 관심을 모을 참인데요. 수원FC 역시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FC도 결국 이제 조금 소식이 늦는 것 같았었는데 24일에 이제 김은중 감독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26일 오늘은 최순호 단장 또한 이제 이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수원FC도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서 2026 시즌 K리그2를 준비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국가대표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던 이제 박건하 감독이 이제 수원FC로 향하기 때문에 박건하 감독 체제의 수원FC는 또 어떤 모습일지도 많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정효 감독이 들어온 곳이 있으면 이정효 감독이 나간 곳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광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광주도 역시 발빠르게 감독 선임을 했습니다. 네, 이정효 감독이 떠난 광주FC는 이정규 신임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정규 감독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낯선 이름인데요. 82년생의 굉장히 젊은 감독이고요. 네. 29살부터 코치 생활을 시작했을 정도로 지도자 경력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이정규 신임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이정효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정효 감독이 남기고 간 유산,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 특유의 게임 모델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찾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이정규 신임 감독입니다. 네.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가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수 추가 영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연대기업은 미남으로 이제 피파로부터 징계를 받았고요. 6월까지는 선수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데려오는 건 되는데 이제 등록은 못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새 시즌에 앞서서 뭐 안영규나 하승훈 같은 조금 중요한 선수들을 일단 재계약을 맺으면서 잔류를 시켜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이정규 감독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겁니다. 이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만 프로 데뷔 시즌인데 K리그2가 아닌 K리그1에서 무시무시한 감독과 팀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정규 감독이 얼마나 잘해낼지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정규 감독은 최고 장점은 일단 선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는 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선수 파악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팀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계승해서 또한 발전까지 시킨다면은 내년에 광주도 기대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는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신임이지만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이 광주를 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과 울산, 제주도 새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공석이었던 전북과 울산, 제주도 감독 선임을 발표했는데요. 뭐 소문이 돌았던 감독도 있었고 그리고 의외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북은 포스트 포에스로 김천 상무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정종용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정종용 감독은 2019년 이강인 선수를 앞세워서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남자축구 최초의 결승 진출을 이끌고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또 감독이죠. 이후 서울 이랜드에서는 잠시 실패를 맛보고 부침도 있었지만 김천 상무 지휘봉을 잡아서 팀을 K리그2 우승 그리고 승격을 이끌었고 지난 2시즌 연속 K리그1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김천 상무가 준 국가대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역량의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 여기다가 한 시즌에 한 3번에 걸쳐서 대규모의 선수들이 전역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렇죠. 입대하는 전입하죠. 그런 어떤 특수성을 잘 컨트롤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의 정종용 감독의 높은 평가가 이어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북이 정종용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울산은 팀의 레전드 출신인 김현석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김현석 감독은 만 57세인 작년에 충남 아산 감독을 맡으면서 늦가기 프로 데뷔를 한 지도자입니다. 충남 아산을 지난 시즌 K리그2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대구를 아주 강등 위기까지 몰아넣으면서 대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올해 전남에 가서는 좀 성과가 아쉬웠어요.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지 못하면서 탈락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남과는 계약이 해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울산이 새로운 감독 선임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레전드인 김현석 감독을 굉장히 과감하게 영입을 했고 제주도 눈길을 모읍니다. 포획 감독이 떠났지만 또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요. 바로 파울루 벤투 사단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던 수석 코치 세르지오 코스타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세르지오 코스타는 이제 벤투 사단에서 홀로서기를 하게 되고요. 자신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네. 자, 뭐 한 팀씩 살짝 깊이 들어가 보면요. 가장 궁금했던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북의 포획 감독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사실 워낙 올 시즌 거의 뭐 리그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독이 든 성배가 아닐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정정용 감독이 채우게 되는데 축구계나 팬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의문부호가 조금 따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전북이 선임해 왔던 어떤 감독의 이름감이나 무게감에 비해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바로 직전이 거스 포획 감독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을 이어받는 게 정영용 감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북 팬들 눈에는 조금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이라면 조금 더 다른 사령탑을 데려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용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입니다. 아까 서우정 기자가 말한 대로 사실만 놓고 보면은 K리그 1에서 2년 연속으로 한 팀을 3위에 계속 올려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북이나 울산도 아닌 그냥 김천 상무 그리고 전역과 입대 때문에 드나듦이 많은 그 스쿼드를 토대로 3위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정용 감독이 확실히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과거 U20 월드컵 때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정용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 김천 상무 때도 사실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최대치로 끌어내서 그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전북 같은 팀에서는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획 감독도 올해 전북에 머물 때 디테일한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굵직한 것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좀 선수는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이런 식으로 팀을 이끌어서 최선의 결과를 냈는데 그런 관점을 고려해보면은 전북 현대의 정정용 감독 선택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울산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셨던 김현석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김현석 감독은 K리그2 감독 경험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의외이지 않나라는 의문부호가 좀 따르긴 합니다. 네, K리그2에서 큰 성공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이거를 한 번씩 냈던 감독입니다. 그래도 김현석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현역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울산에서 보낸 울산의 어떤 분위기, 문화 그리고 뭐 울산에서 코치 생활도 했을 정도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울산이 올 시즌 정말 뭐 최악의 상황들이 연달아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김현석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매니지먼트의 강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김현석 감독의 장점을 살리고 또 전술적인 부분은 외국인 전술 코치를 보강하면서 좀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울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현재 울산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좋다고 말하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축구계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선수단과 어떤 코칭 스태프의 내용 같은 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던 적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울산의 분위기가 뭐 대내외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프런트뿐만 아니라 고참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팀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감독이나 코치진들도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해야 할 일은 참 심플한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현석 감독 체제의 울산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간극을 좁히고 이제 다시 한번 같은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울산도 전술뿐만 아니라 일단 하나가 돼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만 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울산 선수들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좋은 실력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의 감독 외국인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의 어떤 생각도 있었지만 현재 제주 유소년 어드바이저로 활약하고 있는 구자철 어드바이저가 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요. 좀 젊은 선수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야 하는 제주인데 트렌디한 부분 또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전술에 대한 욕구가 큰 젊은 선수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했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하고 접촉을 해서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이제 피지컬 코치 그리고 전력 분석관 한 명을 대동하고 이번 주말에 입국해서 29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드 코치는 전북에서 포획 감독을 정말 잘 보좌했던 정조국 코치가 제주로 넘어가서 또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하고 함께 합을 맞추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주는 포획 감독의 성공을 보면서 명망이 있는 능력이 있는 외국인 감독에다가 또 그를 잘 보좌할 수 있는 국내 코치를 붙여서 좀 성공하는 그런 방향을 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김천 상무가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 감독 자리만 채워지면은 감독 선임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K리그 1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천 상무는 새 시즌을 수석 코치 체제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연맹 대표자회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천 상무 감독 선임이다 보니까 좀 국방부의 영향도 있는데 국방부는 오히려 한 2개월 이 정도의 좀 넓은 기간을 바라보고 천천히 선임을 할 계획 중이라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천 상무 감독은 일반 감독들이 P급 라이선스만 있으면 되는데 반해서 여긴 또 스포츠 지도자 1급이라고 다른 자격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인재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감독을 찾는데 애를 먹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김천 상무도 참 뒤숭숭한 상황일 텐데요. 정정용 감독이 이제 전북으로 가면서 그 같이 함께했던 코치들도 상당수 지금 데리고 전북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코칭 스태프 마련에 조금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김천 상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들이 K리그 팬들의 관심을 모았을까요? 네. 은퇴 기로에 섰던 기성용 선수가 포항과 1년 더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고 또 어려운 시기에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박태하 감독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현역 생활 연장을 했고요. 또 FE 서울이 197cm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구성윤 선수를 영입하며 뒷문 단속에 성공을 했습니다. 눈길을 모으는 신생팀도 있는데요. 용인 FC가 지금 석현준, 신진호, 김민우, 최영준을 영입한 데 이어서 제주 SK의 주전 센터백 임채민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그야말로 폭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K리그의 2025년 짧게 한 말씀씩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K리그의 2025년이면은 저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관중이 2024년에 비해서는 한 20만 명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월드컵도 잘 되고 그 훈풍을 타서 K리그 관중이 다시 한번 폭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대신 K리그2는 사상 최초로 1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리그 총합 관중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자, 2026년에 이정효 감독이 K리그2에 옵니다. 아마 K리그2가 K리그1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올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